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 양부 측정 장비 및 양호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 양부 측정 장비로서는 우리가 LCL 메타하고 디지털 테스트하기를 많이 쓰는데, 전번 강의도 얘기했지만 트랜스는 코일의 단선 유무 정도만 우리가 하지, 절연 파괴, 즉 에나멜 동선에 그 에나멜이 벗겨져서 오는 절연 불량, 즉 레아가 난 불량은 잡기가 어렵다. 물론 잡을 수 있는 고가 장비들은 있지만 수리맨들이 갖기에는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거의 뭐 트랜스가 불량 나는 경우, 특히 SMPS의 그 고주파 트랜스는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는 그런 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불량이 나는 것은 인버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인버터 트랜스가 좀 단선이 많이 납니다. 그런 단선 유무 저항을 측정해서 어느 것이 지금 진행성 불량이다 하는 정도 파악하는 용도를 좀 많이 쓰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절연 파괴까지 우리 측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일은 이제 불량 유형을 보면, 코일이 타는 경우, 뭐 어떤 코일이 그 에나멜이 벗겨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냉납, PCB 회로하고 부품이 접속이 안 돼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 오래 쓰다 3년 이상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이 냉납들이 많이 나요. 수리가 들어오면은 특히 이제 SMPS의 그 고주파 트랜스에 PCB 뒷면에 솔더링을 한번 하고 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뭐 절연 파괴는 우리가 체크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 정도로만 우리가 그 측정을 하지, 뭐 절연 파괴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인버터, 인버터에 이제 우리가 그 측정을 하는데, 보통 인버터는 요 2차 측, 즉 1차 측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가 12V가 공급되는 부분이죠. 요 휴지가 있는 요 부분이 12V 인가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인가되면, 그죠? 인가돼서 PWM 동작에서 FET에 12V가 걸려 있는데, 드레인에 스위칭 신호를 게이트해 줘서 온오프를 해서 직류를 교류를 만들어서 여기 1차 측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1차 측에 전원을 공급해 주면, 즉 교류를 공급해 주니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 측에 우리가 유도 기전이 발생돼서 우리가 CCFL 동작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15,000V가 나와요. 코일이 무지하게 많이 감겨져 있죠. 여기 이제 이 CCFL 커넥터를 통해서 15,000V를 주는 거죠. 2차 측에. 대응 보면은 요 2차 측에 코일 단선이 많습니다. 이게 코일 단선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로 많이 검증을 하는데, 트랜스 출력단 저항값이, 저항값을 많이 비교를 해요. 105 이상 차이 날 경우는 저항값이 작은 쪽은 점등이 되지만 저항값이 큰 쪽은 깜빡하거나 일부만 켜지게 되는 프로텍션이 걸리게 됩니다. 프로텍션은 뭐냐면, 모든 전자회로는 이 보호회로가 돼 있어요. 보호회로가 2차 측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 쇼트가 되면서 전기가 흐르면 안 되겠죠. 되면 이 프로텍션이 동작을 해서 이 PWM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2차 측에 문제 있으니까 야, 스위칭 신호를 이 FET 게이트에 주지 말어. 그러면 12V는 이 FET, 스위칭 FET에 12V는 드레인에 걸려 있지만, 12V는 스위칭 신호를 안 주면, 그죠? 우리 TR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안 주면은 전류가 콜렉터에서 에미터를 안 흘리듯이 이 FET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PWM이 스위칭 신호를 안 주면 얘는 동작을 안 하니까 이쪽엔 전압 공급이 안 되겠죠. 1차 측에 교류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피드백 회로가 동작을 해서 PWM 피드백 단자에다가, 야, 문제 있으니까 거기 저 스위칭 신호 주지 마. 이렇게 되면은 프로텍션이 걸리니까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보호 회로가 다 돼 있습니다. 전자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측의 단선 유무 저항값으로 또 어떤 저항 차이가 났을 때 불량이다 해가지고 가는 거죠. 저항이 큰 쪽에 램프를 떼어내고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트랜스를 교체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가느니 이거 하나 제품을 만제품을 사다가 교체하는 게 좋겠죠. 물론 핀맵은 예전에는 많이 틀렸지만은 요즘 나오는 6핀을 많이 쓰는데, 거의 이 핀맵에 그 들어가는 단자들의 핀맵들은 같죠. 예. 그래서 거의 뭐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을 이제 재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저항값을 비교해서 불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디지털 테스터기에 그 저항 모드를 놓고 출력단을 재보는 거죠. 출력단은 뭐냐면, 그죠? CCFL이 연결되는 쪽이 2차 측이라고 그랬죠. 재보니까 825ohm이 나왔어요. 한쪽을 재보니까
826 정도 나왔어요. 저항 차이가 105 안 나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트랜스가 이제 각자 나온 걸 측정을 해봤어요. 2차 단지 해봤더니 안 나와요. 2차 찍게 되니까 저항값이 나와요. 얘는 불량이겠죠. 예. 1차 측도 한번 재보고, 네, 1차 측은 뭐 지금 0.5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자를 측정했을 때 값이 나오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자, 한번 이걸 재봤죠. 961 요쪽에 재니까 957 정도 났어요. 100옴 차이 안 나니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1차 측 정상이고요. 1차 측을 한번 재본 거죠. 요건 이제 트랜스 하나가 통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개 CCF를 키게끔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부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참조를 해서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수리의 효율을 개선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FET 많이 보죠. FET 까뭇까뭇한 거 이런 거, 스위칭 FET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얘를 양벽 판별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수리맨들이 이걸 이 열풍기나 인두기를 떼어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실장 상태에서 측정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걸 띄다가 여기 보면 이 패턴을 갖다 날려먹는 경우, 들고 일어나죠, 이게. 그리고 이게 무연납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안 떨어집니다, 이게. 열을 많이 가해도. 그래서 이제 뭐 젤 플락스를 여기다 도포해서 좀 어느 정도 열을 가한 다음에 띄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숙달이 안 되면 띄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런 게. SMD 부품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자가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패턴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다 뭐 실 패턴을 붙인다든가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지신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테스터기에 마이너스 봉을 요 나사 꼽는 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걸쳐 놓고, 한 손으로다가 FET 게이트에다가 쟀을 때 0.001이 나오거나 0.0V 나오면 쇼트죠. 왜 그러냐면 FET에 심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NPN N채널 FET인데, 여기가 정기적으로 절연이 돼 있어요.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러면 이거하고 그라운드하고 이 소스는 이게 그라운드에 있죠. 소스가 되면 얘랑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붙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FET를 측정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불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0.00 나오면 이게 불량이다, 이게 판정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띄지 않고 실장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정상이겠죠. 근데 이게 뭐 0.00 하면 아까 그 심볼에서 보다시피 게이트하고 소스와 드레인 부분은 이 절연층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통한다는 얘기는 그냥 쇼트다. 그래서 이 지금 상태에서는 정상이지만 0.00 뭐가 나온다면 1, 뭐 4 나온다면 얘는 쇼트다. 그래서 그 부분만 떼어서 갈면 되겠죠. 이게 실장 상태에서 FET를 양부 판별하는 아주 쉬운 팁입니다. 자, 이제 초보 수리자들이 이제 어떤 회로를 놓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그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결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지그를 하나 만드는 거죠. 지금 어떤 소자와 연결된 칩을 찾기 위해서 회로를 보니까 잘 몰라. 이게 요거 어디랑 연결되어 있지? 이럴 때 많이 이제 유용하게 쓰는 건데, 솔더 어시스트라는 걸 우리가 그 갖춰야 될 장비에서 이 공부로 다 얘기했는데, 그 보면 한 10개 정도가 들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부분이. 그럼 그 부분을 니파로 잘라가지고, 여기 자르면 얘가 이제 이 팁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롱로즈 플라이를 약간 좀 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겁니다. 테스터기 리드봉에다가 이 브러쉬를 앞에 끼는 거예요. 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디지털 테스터기는 부자 모드 일단 놓고, 왜냐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 회로와 연결되는 것은 그죠? 소리가 들리겠죠, 그죠? 소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건데 어떻게 찾냐? 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LDO 레귤레이터 3.3V와 연결된 회로가 어떻게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눈으로 봐서는 이게 뭐 PC판이 뭐 초록색도 있고 뭐 고동색도 있고 찾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보시면 자, 부자 모드 넣고 레귤레이터 요 아웃풋 쪽에다가 테스트하기 하나 되고 브러쉬 끼는 것 같다 한번 그 회로를 긁어보는 거죠. 긁었을 때 부자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그 회로하고 아웃풋하고 연결된 거죠. 그럼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아, 요게 요 저항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 저항에서는 또 요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3.3V가 스케일러 쪽에 VCC로 공급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브러쉬 공법을 쓰면 초보자들은 회로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 뭐 수리할 때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다이오드와 연결된 부분이 어디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걸 부자가 올리면 얘랑 연결된 회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쇼트의 개념이니까 그죠? 그 울리겠죠. 걔랑 연결된 회로겠죠. 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라운드 테스트봉 개선 팁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이걸 만드냐면 그라운드 하나를 찍고 우리가 어떤 부품을 테스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 이렇게 그라운드를 찍고 한 손으로다가 어떤 부품을 측정했을 때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림처럼 어떤 리드선에다가 이 악어 클립을 하나 이렇게 땜질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땜질을 하세요. 그래서 좀 길게 해가지고 하나 갖고 있고요.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립스보드에 1차 측하고 2차 측 그라운드 틀리다고 그랬죠. 2차 측은 이 나사 박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콘덴서 마이너스가 2차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1차 측 그라운드는 이 대전화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리드봉을 대면 되죠. 그래서 2차 측을 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악어 클립을 이 그라운드를 물리고 테스터 리드봉 마이너스를 이 리드봉에다 물린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만 갖고 내가 원하는 곳에 찍으면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양손을 쓰지 않고 악어 클립에다가 테스터기 흑색 리드봉을 물리고 그라운드 쪽에다가 이 PCB에다 물린 다음에 한쪽으로 다 측정하면은 뭐 쇼트키 타이어도 잴 수 있고 콘덴서도 잴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1차 측도 마찬가지 잴 수가 있죠. 마이너스 방에 물린 다음에 뭐 PWM에 VCC도 잴 수가 있고 전압이 지금 18V가 들어가고 있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데콘에 지금 나와 전압이?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봉을 이렇게 안 대고도 되면 되겠죠.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이게 대기가 이제 잘 접촉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리드선 하나 이렇게 뽑고 데콘에다가 리드선 하나 납땜해서 뽑아가지고 얘는 악어 클립을 여기다 물리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추정하기 좋죠. 네. 양손을 쓰게 되면은 잘못하면 부품 간에 쇼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그라운방에다가 악어 클립을 물려서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수리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리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측정 방법은 요 밑에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를 악어 클립 하나 물리고 악어 클립 한 단자는 테스터기 마이너스 봉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금 요거는 콘덴서 쪽을 잰 거죠. 콘덴서 플러스 봉을 리드봉을 콘덴서 플러스 쪽이 됐을 때 22.46V가 나온다. 그래서 편리하게 우리가 잴 수가 있다. 그래서 악어 클립 같은 경우는 저는 수리할 때 많이 씁니다. 하나 걸어 놓고 왜냐면 저 악어 클립 안 물리고 그 어떤 나사 같은 데 하면 또 흔들려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리게 되면 측정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자, 지금까지의 강의를 제가 이제 쭉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듣는데 의무를 두지 마시고 다 들었다 그러면 다시 뭐 동영상의 강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 모르시면 해서 어떤 이런 강좌를 그냥 듣는데 그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내 실력으로 만드는, 내 스킬업의 어떤 도구로 쓰는 그런 걸로 여러분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